네. 4강의 5번부터 주요 문장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연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생각과 경직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증명해 줍니다. 그 사실을, 자, 동격이라 그랬죠? 그 사실이란 즉,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은 이제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머리 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생각 기술들이 자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단면은, 이 단면이란 우리 사회의 단면은 나타내 주는데 평균적인 수준의 사고 기술을, 이 평균적 수준의 사고 기술이란 그러한 수준을 말합니다. 원을 주어자로 했으면 뭐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사고 기술인데,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많이는 말이죠.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이은 앞에 있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받아주고요.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이란 즉 발견되는 결과들이 혹은 두 세트의, 두 개의 일련의 데이터 사이의 차이점들이 신뢰할 만하게 예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발생할 거라고. 만약에 또 다른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에 말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미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제 통계 수치를 돌렸을 때 그 결과가 첫 번째 결과와 비슷하게 반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오히려 대신에 간주하세요. 그 통계적 유의미성이라는 용어를, 데디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당신이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을, 똑같은 결과를 100번 중에 95번 정도 말이죠. 만약에 어떠한 연구가 똑같이 반복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아니면 100번 중에 90번 정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뭐에 따라서 그러냐면 어떠한 신뢰성의 척도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글이었어요. 자, 7번 야생구역의 생존은 이 야생구역이란 그러한 장소들인데, 이 장소들이란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야생구역들에서 우리는 허락해요. 심지어 그러한 생물체들의 존재조차도, 그 생물체란 우리가 인지하기로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물체조차도 존재하게 해주는데, 그러한 야생구역의 생존은 i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모든 농장은 가져야만 합니다. 한 개의 야생구역을 말이죠. 야생구역들은 차지할 수 있는데 공장 부지와 도시 용지의 구석구석을 말이죠. 자, 이것은 그 장소들을 말하는데, 이 장소들에서는 자연이 자유재량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장소들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이러한 장소들에서는 사람들은 오직 가게 되는데 손님으로서만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소, 즉 야생구역들은 기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 야생구역들이 기능하도록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성스러운 숲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그대로 남겨두는, 내버려두는 장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A가 아니라 but B 때문이지요. 즉 우리가 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야생구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만약에 일부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인데 제 시간에 완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젝트가 마주친다면, 심각한 문제를 마주치게 된다면 검토해 보세요. 그 어려움을 한 과학자가 어려움에 대해서 검토해 보듯이 철저히 검토해 보세요. 자, 그 다음 5강으로 가볼게요. 자, 5강 1번은 딱히 어려운 문장이 없었고요. 자, 2번으로 갑시다. 5강 2번. 자, 힘은 이것은 여겨지는데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진입 요건이라고 분노로 가는 진입 요건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힘은 필수적이진 않지요. 슬픔에 있어서는. 자, A를 B로 간주하다가 또 나왔어요. 그죠? 어떠한 사람을 슬프다고 간주하는 것은 만들어요. 우리가 간주하도록 그 사람들을 더 약하고 좀 더 순종적으로 간주하도록 만듭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믿는데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다음과 같다고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믿어요. 자, 그리고 오직 우리 중에 일부만이 충분히 운이 좋다고 믿는데 그 복권,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은 우리 중에 일부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일부 우리는 believe in 가치를 믿는데 의로움의 행위라고 하는 가치를 믿습니다. 자, 이 가치는 일종의 종교적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충분히 일한다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당신이 얻을 것이라고, 당신이 일한 것에 대한 걸 얻을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만큼 행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문의 주제였어요. 자, 4번으로 갑시다. 꽤 많죠? 자, 하나하나 다 써볼게요. 전쟁의 원인과 결과들은 좀 더 관련이 있을 겁니다. 병적인 측면과 뭐보다 정치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관련이 있는데 비합리적인 자긍심과 고통의 압박과 좀 더 관련이 있어요. 뭐보다는 이점과 이익에 대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그렇죠? 이런 얘기죠. 전쟁은 인간의 비이성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렵게 풀어 쓴 것이고, 자,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출처가 불분명할 것인데 요 두 개가 요 미 정부 이야기에 동격되지라 그랬어요. 자, 그 이야기란 즉 펜타곤 미 국방성에 있는 군대의 지식인들이 수행했습니다. 어떠한 실험을. 이 실험에서는 그 군대 지식인들이 입력을 했어요.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1914년 여름, 즉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그 당시 상황의 사건들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그 증거를 비교 검토하고 이해한 뒤에 그 컴퓨터 기계는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컴퓨터의 사용자들에게 대디아를 바로 There was no danger of war, 전쟁의 위험은 없었다는 걸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을 대표하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1차 대전이 도저히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죠. 그 인간의 비합리성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있다면 인간 갈등, 전쟁 같은 것의 근본 원인이 있다면, 자, 그리고 맨 뒤부터 국가들의 힘의 공세 같은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갈등의 원인은 lies, 놓여져 있는데 바로 A가 아니라 B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경제적 발전에 대한 희망과 역사적인 영향력과 작용과 힘의 균형에 대한 작용들에서의 희망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어떠한 이득이나 수치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ut lies가 생략됐어요.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 사람들의 머릿속에 평범한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바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합리성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다. 자, 6강으로 넘어갈게요. 노화의 이야기. 에이징이 노화였죠. 노화는 경제적 난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unless, if not, 만약에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늘어나서 사회의 나이든 멤버, 노인들이 계속해서 노동력에 기여할 수 없다면, 이 노동력에 기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급선무인데 이것은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unless로 묶여요. 자,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떨어지게 되지요. 바로 의존적인 노인들이니까 부양받는 노인들의 퍼센티지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노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온다. 뭐 이런 게 지문의 주제였어요.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열정적인 동식물 연구가인 그는 주목했어요. 염려 혹은 걱정을 가지고 그 영향을 주목했는데 이 영향은 토종 새들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또 이 영향은 바로 최근에 유입된 단비들의 출현의 영향을 말하고요. 뭐 하면서 그랬냐면 단비들이 침범하면서 말이죠. 바로 뉴질랜드의 이러한 마지막 남은 구석진 곳을 침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하고 이게 동사로 became으로 길게 연결돼요. 그 기술은 즉 격리시키는 것인데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포식자가 없는 섬에다가 격리시키는 그 기술은 그리고 이 섬이란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보호하려는 그 종에 의해서 거주가 되었거나 거주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섬인데 자, 이렇게 격리시키는 기술 그 자체는 되었습니다.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어요. 바로 멸종을 막아줄 수 있는 포식으로부터 뉴질랜드에서 유입된 포식자에 의해 행해지는 포식으로부터 멸종을 막아주는 도구가 되긴 했습니다. 일부 도움은 되었다. 자, 3번 갈게요. 이것은 의미하진 않지요. 우리가 간주해야 된다는 거. 폭력적인 행동을 resourceful,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행위의 핵심을 말이죠. 바로 긍정적인 자원으로서의 폭력적인 행위의 핵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행동은 전형적으로 보여줄지도 모르죠. 뭔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열망, 그리고 또 통제를 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권위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 등이 폭력적인 행동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핵심인데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문맥이나 상황에서 특별한 행동의 핵심이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진도를 3번까지 나간 분은 3번까지만 해석을 쓰시고 자 4번도 한번 해석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제공할 때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두 번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또 음식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 그때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주합니다. 혹은 생각합니다. 그 필요, 선호,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느낌들을 간주하는데 바로 이렇게 다음 것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음식이 섭취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막혔네요.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되게 여러 가지를 신경 쓴다. 즉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간관계를 신경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누군가는 이 누군가라는 것은 채택하는 혹은 맡는 사람인데 가정 내 음식 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그러한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죠. 어디에? 바로 1, 2, 3번에 선호, 그리고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패턴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